자, 안녕 얘들아. 대표원장 쌤이야. 자, 오늘은 이제 뭐 2월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3월에 이제 입학을 하겠지? 그랬을 때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이제 2월 막바지 동기부여도 하고 또 3월에 궁금한 것들도 알려주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 자, 일단 한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동아리 좀 궁금하겠지? 그다음 두 번째는 교육과정 편성표, 세 번째는 수행평가, 네 번째는 내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고, 그냥 짧게 좀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자, 일단 첫 번째 동아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 자, 아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내가 이제 생기부를 잘해서 이제 대학교를 어떻게 잘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랬을 때 약간 동아리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지. 일단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동봉진이라고 할 수 있어. 자동봉진.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고, 이게 한 500자, 이게 500자, 이게 700자, 이거는 제목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술이 되게 돼. 그럼 이런 기술들을 잘 해서 대학을 잘 가고 싶을 텐데, 근데 핵심들을 잘 알아야 돼. 동아리를 어떤 걸 골라야 되죠, 선생님? 뭐, 진로는 제가 이건데 이런 동아리를 하면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받거든? 근데 거기가 핵심이 아니야. 자, 일단 한번 봐봐. 일단 학생부라는 거는 학생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일단 뭐 출결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 개인정보도 있을 거고. 그다음 방금 얘기한 창체 활동이 있을 거야. 자동봉진. 500자, 500자, 700자. 그치? 그다음 세특이라는 게 있어. 세특은 이제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세부 특기 능력 사항이라 그래서 과목별로 500자씩 써주는 거야. 예를 들어 이제 성일고 같은 경우는 국영수 사과에다가 뭐 정보라든가 한국사라든가 하면 7과목 정도가 될 거야. 그럼 500자씩 7과목이 기술이 되겠지. 그치? 이게 양은 제일 많지.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주로 이런 것들을 잘 써서 대학에 잘 가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런데 정말 정작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여기에 이제 성적이 나와 있지. 등급하고 성취도 분포, 뭐 A인지 B인지 뭐 이런 거. 이게 사실 표 하나로 이렇게 짧게 나와 있고 내용은, 양은 별로 안 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거고, 얘가 1.5등급 안쪽으로 들어가야 그래도 인서울에 한번 비벼보게 되는. 그치? 그래서 이거를 1.5등급 안쪽에 들어가는 게 우선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등급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어차피 지방대 쪽이나 수도권 하위 대학이거든. 그럼 얘네가 별 의미가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현장에서 보면은 등급을 올리는 노력보다는 이런 것들을 자꾸만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일부의 이제 일부일 뿐이다. 특히 동아리 활동 그 중에서도 양이 그렇게 되게 많은 활동은 아니지.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야. 그러면 동아리를 선생님 뭘 선택해야 되죠라고 물어보지. 동아리를 선택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잘 없어. 사실은 선택은 선생님 보기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예를 들어서 진로가 지금 정해져 있고 그 진로를 갖다가 뭐 이런 걸 하겠다라고 정한 사람들은 그 동아리를 선택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 하고 싶은 거 해도 되지. 근데 여기에서 동아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아리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왜 그러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 이렇게 세 가지야.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걸 이렇게 점수화해서 이걸 점수를 매긴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동아리 활동에서도 이런 역량들이 드러나야 될 텐데, 예를 들어 내가 체육 쪽에 관심이 많아서 체육 동아리를 들어간다? 그럼 사실은 이런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을 드러내긴 쉽지 않겠지. 물론 체대 갈 거면 진로 역량도 있겠지만. 그치? 뭐 전기전자공학부인데 체육 동아리 선택해가지고는 이런 걸 드러내긴 어려울 거야. 다만 이런 거는 극대화 시킬 수도 있겠지. 잘만 해줄 수 있다면. 뭐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떤 뭐랄까 진로 역량이나 학업 역량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전공하고 관련 있는 것들을 하면은 좋기는 해. 하지만 동아리를 선택해서 그거를 이 역량들을 드러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공학부 학생이 과학 동아리를 하나 선택했다고 할게. 그럼 동아리에서 학업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있겠지? 물론 이런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럼 어떤 보고서를 적을 때 어떤 탐구 능력, 그치? 그 다음에 이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뭐 예를 들어 보고서 활동도 할 수도 있고, 발표할 수도 있고, 어디에 참여할 수도 있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동아리에서 하기 좋은 거는 이런 것들도 있죠. 협업, 소통, 나눔, 배려, 성실성, 규칙 준수, 특히 리더십. 그래서 무슨 장이든 국어부장이 됐든 뭐가 됐든 장은 하는 게 좋아. 어쨌든 간에 이런 역량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선생님들이 써주는 거잖아. 그럼 어필이 잘 돼야 될 텐데, 어필. 그래서 특별한 경험을, 그치? 어떤 특별한 주제나 특별한 경험, 특별한 탐구 주제면 더 좋고, 어쨌든 어떤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역량들이 드러나게끔. 예를 들어서 그냥 이 학생은 뭐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발표도 잘했어요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학생이 어떻게 그걸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친구들과 어떤 소통 과정을 거쳐서 어떤 식으로 발표를 했는지, 이 학생은 이런 탐구 능력이 있는 학생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전기전자공학부지만 한국사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사 동아리에 들어갔더라도 이런 역량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런 역량들을 평가한다는 거야. 그냥 동아리 선택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대충 감 잡았죠? 진로 활동이나 뭐 동아리 활동이나 창체 활동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 교육과정 편성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교육과정 편성표는 이런 거야. 이게 좀 읽기가 어려울 텐데 한번 볼게. 예를 들어 대수라 그러면은 여기 이제 4라고 적혀 있는 건 4학점, 일주일에 4시간 들었다는 뜻이고 쭉 가다 보면 여기에 4가 적혀 있죠? 여기에 2학년 1학기야. 그래서 2학년 1학기에 대수를 4학점을 배운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이게 이런 표로 되어 있어요. 되게 복잡하게 생긴. 그치? 그래서 이런 표들을 갖다가 좀 단순화시켜서 정리를 좀 해놓은 거야.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지금 방학이 끝나고 있는 시점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자 2학년 1학기에 성일고에서 문학을 배우죠. 2학년 2학기엔 화법과 언어, 3학년 1학기에 독서를 배우게 돼. 독서, 문학 요게 두 개가 큰 주제거든. 근데 요 2학년이 오는 겨울방학에 예를 들어 당연히 국어 수능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국어 수능 공부를 독서를 하게 되면 이거 3학년 1학기 거잖아. 그치? 국어 수능 공부 중에서도 문학 파트를 해주면 좋겠죠. 화법 파트나 집중적으로. 그러면 내신에도 도움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선행 과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 자, 한번 봐봐. 2학년 1학기에 기하가 있어. 대수만 있는 게 아니라 기하도 같이 보게 되지. 그럼 기하 여기서 봐놔야 되겠지. 겨울방학에. 자, 여기서 택삼을 하게 되어 있어. 물화생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택삼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럼 또 과학 이렇게 세 개를 한다고 할게. 그럼 2학년 때 이공계생들은 예를 들어 수학 다 선택한다 그러면 4개고요. 그 다음에 과학 다 선택한다 면 5개에서 6개 정도 될까? 되게 많지, 과목이. 이런 것들 1학년 때 여유 있을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럴 때 좀 봐놔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번 방학에 통합과학은 꼭 봐야 된다 그랬었잖아. 이유가 이공계생들은 이렇게 과학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회는 과목이 많더라도 각각이 다른 과목 느낌이지만 과학은 연결되는 느낌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선행 과정을 결정하는데 이 교육과정 편성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방학이 오기 전에 뭐 방학 학습 설계 같은 거 할 때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해줄 거니까 보면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알면 되겠어. 자, 세 번째 평가 계획. 자, 이것도 중요하죠. 수행 평가 계획이지. 자, 보면 학교에서 이제 다 나눠줄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수행 평가가 20, 20 그래서 두 번을 본다는 뜻이고 총 40%잖아. 그 다음에 1차 지필, 2차 지필, 중간 기말고사지.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1학기 성적이 나오는 건데, 중학교 때 수행평가를 뭐 대충 한 사람도 있고, 준비 안 한 사람도 있고, 잘한 사람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수행평가는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고, 두 가지 팁을 줄 텐데, 일단은 수행평가 자체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감점을 받으면 안 돼. 자, 그럼 첫 번째 팁. 여기서 감점을 받지 않으려면, 이 잘 보면은 평가에 평가 기준이 있어요. 수행평가 기준. 이런 걸 준단 말이야. 수행평가 기준. 근데 읽어보질 않는 거지. 자, 성취 기준에 A를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수행평가를 준비하기 전에 이 수행평가의 기준을 먼저 봐야 돼요. 그치? 어떻게 채점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해줘야 되겠지. 일단 중요하다는 거 하나, 그 다음 평가 기준을 확인한다. 둘,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수행평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데,
생기부를 쓸 때 선생님들이 너희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뭐 한 명 한 명 데리고 인터뷰할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수행평가를 많이 활용해요. 수행평가에서 탐구보고서를 내라 그러든가, 아니면 수행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뭐 자기 관심 있는 걸 알아오라든가.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생기부를 작성해 주신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만 준비해서는 특별한 생기부가 되기가 어려워. 그래서 수행평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 하이탑의 학생들은 2차 탐구까지 진행한다. 이거는 이제 개별 탐구 보고서를 내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이제 국어 과목에서 어떤 특정 도서를 읽고 수행평가 이제 보고서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내가 그 이후에 뭘 탐구할 계획이다. 그래가지고 2차 탐구까지 이제 내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이 너네에 대해서 되게 잘 알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탐구 보고서나 수행평가를 할 때는 기준이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역량에 맞춰야 돼. 그것도 채점 기준이잖아.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그게 드러나게끔. 이해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좀 풍성한 생기부가 나올 수 있고, 생기부는 수행평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내신 분석을 해볼 건데, 성일고는 안타깝게도 수학이 이제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축에 속하죠. 그래서 이 등급 컷을 좀 보게 되면은, 요 뒤쪽은 이제 중간고사는 좀 쉬웠던 거지. 87점이 1등급 컷이니까 3문제, 2문제. 기말고사는 좀 더 어려웠죠. 74점이 1등급이니까. 근데 특이할 만한 사항은 어떤 게 있냐면 2등급 컷이 높아. 2등급 컷이 1등급 컷하고 차이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되게 크지가 않아.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이상 풀어낼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1, 2등급 안에 들어가야 돼요. 3등급은 큰일 나는 등급이야. 3등급은 66%까지거든. 이건 지방대 가는 거고 1, 2등급 안에 들어가려면 한 이 정도 점수대는 받아야 되는구나. 어려워도 한 60점, 쉬우면 한 70점.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얘기를 해줄 텐데, 일단 중간고사 분석을 먼저 보면은, 자, 중간고사는 개념, 요게 좀 적어. 다른 학교에 비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 한 페이지 한 8번 정도까지 있는 거. 그건 좀 쉬운 거거든. 그래서 얘를 빠르게 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얘네가 어렵죠. 그죠? 니네가 이제 문제집을 보다가 약간, 아, 이거 어려운데? 이런 게 학교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면 돼. 그냥, 이거 쉬운데 이런 건 안 나와, 학교 시험에. 이 앞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좀 어려운데 싶은 거를 잘 공략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문제의 최고 심화. 이런 게 네문항 정도가 있는데, 변별력은 이런 곳에서 나온다. 근데 아까 봤지만, 한 80점대 중반 정도가 1등급 컷이거든요. 그러면 한 두세 문제 정도 틀려도 되는 건데, 사실은 이런 문제, 최고 난이도 문제는 좀 버리더라도, 나머지를 좀 잘 맞추게 되면 1등급 진입이 좀 가능하겠지. 그래서 자기 실력에 맞게 초점을 잘 맞춰야 돼. 내가 만약에 실력이 이제 부족하다? 그럼 여기까지 내가 잘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내 실력이 충분히 있다? 그럼 여기까지도 공략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죠? 자, 기말고사. 기말고사는 역시 모의기출, 고쟁이, 마플, 시너지 이런 데서 좀 많이 나왔고, 역시 비슷하죠, 분포 자체는. 근데 심화 문제가 더 많았지, 기말고사가. 그래서 어려웠던 거지. 자, 총평을 볼게. 시험지의 전반적인 난도는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치? 기존에 자주 접하던 유형 문제들을 단순 반복 출제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하게 변형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복잡하게 변형했다. 두 번째, 이로 인해 개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 개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의미한다. 암기하면 안 된다. 그치? 뭐, 고쟁이나 뭐, 변별력 얘기는 빼더라도, 중간고사에 비해 어려워짐, 문제 해석 능력이 많이 필요하다. 시간이 이제 변별력 문제 처음 보는 게 많다. 근데 막상 선생님이 보면은, 이게 변별력 문제 때문에 못 봤어요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점수가 변별력 문제를 못 봐서 나오는 점수가 아닌 거야. 무슨 얘기냐? 변별력 문제를 제끼더라도 나머지를 잘 맞춰야 돼. 고득점자든 아니면은 뭐 좀 잘 못하든 나머지를 잘 맞추기 위한 공부가 우선이고 그리고 나서 고득점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러려면은 중요한 게 포인트가 일단 시간. 성일고는 시간 중요해요. 그러면 1에서 8번까지 빨리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뒤쪽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지. 변형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럼 1에서 8번까지 빨리 풀어야 되니까 평소에 공부할 때 쉬운 문제들을 풀게 될 때는 좀 빨리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 빨리 풀 때 또 하나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그지? 이게 평소에 연습이 되어야 시험 때도 실력이 발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고, 시간. 그 다음 두 번째는 개념.
선생님이 내가 신규 상담한 친구들은 다 얘기해 줬는데 뭐냐면 이 뭐 센이든 라이트 센이든 보면 여기 개념이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개념. 그 다음 밑에 이제 연산 문제들 있죠. A 스텝부터 쉬운 거. 그다음 B 스텝으로 가면 유형 문제가 있겠지. 근데 얘를 읽어보질 않아. 이거 개념. 왜냐면 선생님들이 이 개념이 복잡하게 적혀 있으니까 이걸 설명해 주잖아.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준 문제를 풀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성일공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얘부터 공부한다. 다시 읽어보고 어떤 개념이 이 과에서 배우는 거고 이걸 유형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요게 맥을 잡아야 돼. 알겠지? 그냥 막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개념을 좀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선생님이 보기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 니네가 풀 때, 와, 이거 어려운데? 이런 게 학교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런 애들을 내 걸로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 진도 나가고 숙제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오답이 될 것들이고, 그 오답들을 정리해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 그리고 그게 되면 시험 기간에 여유가 좀 생겨서 그런 것들 잘 푸니까 여유가 생기면 좀 다양한 문제를 연습해 볼 수 있고, 변별력 문제도 연습해 볼 수 있겠지. 이게 성일고에서 약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첫 번째, 쉬운 문제 풀 때 실전처럼 간다. 빠르게, 실수 없이. 알겠지? 두 번째, 개념 정리 잘한다. 세 번째,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나올 거고, 걔를 내 걸로 만든다. 이게 없이는 학교 시험을 잘 보기가 어려울 거다. 대신에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만 하면 학교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학교 입학을 앞두고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좀 해줬는데요. 그치? 시험 경향이 어쨌든 좀 어렵다고 나와 있고 과학이나 국어 같은 경우, 영어 같은 경우도 영어도 어렵다 그러더라고. 과학은 고2 때 물리화학 난도가 급상승한다.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물리화학 공부를 좀 해놔야 될 거야. 그치? 대체로 중간고사는 많이 쉽게 출제돼서 중간고사 고득점이 필요하다. 국어. 그치? 자, 국어는 문제집 2권 있죠. 평가 문제집 자습서 플러스 프린트들이 필요하고 과학은 문제집 3권 이상은 무조건 풀어야 돼요. 이걸 기준으로 계획들을 세우세요. 자, 그래서 3월에 입학하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 가지 얘기해 줬으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마무리할게요. 자, 처음에 동아리 역량에 맞춘다. 너무 이렇게 막 선택에 너무 집중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아니, 등급을 잘 받아야 된다, 일단. 두 번째, 그 다음에, 교육과정 편성표. 이건 방학 전에 어떤 선행을 결정하고 공부의 큰 틀을 잡는 데 필요하다. 세 번째, 평가 계획. 수행평가 하기 전에 반드시 평가 기준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 2차 탐구 보고서를 낸다. 네 번째, 시험을 잘 보는 방법.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참고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 자, 2월 마지막 남은 기간도 열심히 하세요. 자, 파이팅!